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인 리스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본 데이터 타입에는 정수형, 그다음에 실수형, 그다음에 문자열, 스트링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했죠. 또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부울형도 있습니다. BOOL 부울형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 데이터를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리스트에는 순서가 있고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하냐면 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대괄호 안에 어떤 정수형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부울형 데이터 이런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해서 쉼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를 이런 형태로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 A라는 변수에는 여러 데이터가 한 번에 리스트 형태 한 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죠.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이러한 데이터에 이제 A라는 변수에는 지금 리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죠. 리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을 수정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콘솔 창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유튜브에서 만약에 제가 파이썬 기초 강좌, 사무 자동화 강좌, 워드프레스 강좌 이러한 거를 만약에 개설을 3개의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는 파이썬 기초 강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B라는 변수에는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 열고 사무 자동화 강좌 큰 따옴표 닫고 그다음에 C라는 데이터는 워드 프레스 강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개의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변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라는 변수는 리스트니까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문자열 이게 파이썬 기초 강좌 콤마 데이터와 데이터는 콤마 쉼표로 구분을 해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사무 자동화 강좌 쉼표 워드프레스 강좌 큰 따옴표 닫고 대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베리어블 익스플로어 창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리어블 익스플로어 여기 A라는 변수에는 파이썬 기초 강좌가 저장되어 있고 지금 B라는 변수는 사무자동화, C라는 변수는 워드프레스 각각의 변수에 이렇게 저장되었죠. 근데 여기 D라는 변수를 보면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3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이썬 기초 강좌, 사무자동화 강좌, 워드프레스 강좌가 D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상에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 메모리 상에는 제가 그리기를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 상에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메모리 상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스트가 아닌 경우 파이썬 기초 강좌 이 문자열은 A라는 변수가 바인딩 하는 거죠. 얘는 지금 A라는 변수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타입이 그냥 스트링 타입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D라는 변수 여기 D라는 변수는 리스트를 저장을 하고 있죠. 리스트를 바인딩하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데 D라는 변수는 리스트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D라는 변수를 먼저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 등호 오른쪽을 보면 문자열이 하나, 둘, 3개죠? 3개니까 우리 메모리 상에 이렇게 인덱스 0으로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자열 인덱스에서처럼 리스트도 0, 1, 2 이렇게 3개의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0번째는 파이썬 기초 강좌 우리 리스트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리상에 파이썬 기초 강좌 두 번째는 사무 자동화 강좌 세 번째는 워드 프레스 강좌 이렇게 파이썬 기초 강좌, 사무자동화 강좌, 워드프레스 강좌 이렇게 3개의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존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D라는 변수가 이제 가리키는데 어느 부분을 가리키냐 이 부분 이 0이라는 인덱스가 시작하는 부분을 D라는 변수가 바인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라는 변수가 0에 해당이 되는 첫 번째죠. 0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열 데이터 파이썬 기초 강좌를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라는 인덱스는 사무 자동화 강좌를 바인딩하고 세 번째 2번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워드프레스 강좌 이 문자열 데이터를 바인딩한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상에서 이제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0, 1, 2 0과 1과 2 지금 데이터가 3개니까 0, 1, 2 3개가 존재를 하고 이러한 정수값을 사용해서 문자열 데이터를 인덱스
인덱싱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가로 열고 D라는 변수가 지금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죠. D라는 변수의 인덱스 값을 0번을 해볼까요? 문자열 인덱스 하는 것처럼 리스트에 D라는 리스트에 0번을 출력하라 하고 엔터를 쳐보면 D라는 리스트에 0번째 파이썬 기초 강좌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강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 D라는 리스트에 2가 되겠죠? 워드프레스 강좌는 0, 1, 2 세 번째니까 2가 되고 엔터를 치면 워드프레스 강좌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존재하지가 않죠? 3번 인덱스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네, 에러가 발생을 하겠고요. 뭐 슬라이싱 우리 문자열 슬라이싱 하는 것처럼 여기 리스트 슬라이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 슬라이싱도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D라는 리스트에서 슬라이싱 대괄호 열고 파이썬하고 사무 자동화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째에서 콜론 문자열 슬라이싱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콜론하고 여기서 슬라이싱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떻게 슬라이싱을 할 때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파란색으로 할까요? 슬라이싱을 할 때는 여기 0번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파이썬 기초 강좌가 시작되는 이 부분, 이 경계 부분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 부분. 그리고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은 파이썬 기초 강좌하고 사무자동화 강좌 이 사이 경계 부분을 인덱싱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는 사무자동화하고 워드프레스 강좌 사이 이 경계 부분을 인덱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할 때는 여기에 추가로 3번이 더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이 3번은 맨 끝, 워드프레스 강좌 이 맨 끝에 부분을 경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초 강좌, 사무자동화 강좌 두 개를 같이 불러 올려면 여기 0번하고 1번, 2번하고 0번하고 2번 사이를 슬라이싱을 하면 두 개의 문자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0번하고 2번 대괄호 닫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쳐보시면 파이썬 기초 강좌, 사무 자동화 강좌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모든 데이터 프린트 D 리스트에서 0번 하고 모든 데이터는 3번까지 해야 되겠죠? 3번 하고 엔터 쳐보시면 파이썬 기초 강좌, 사무 자동화 강좌, 워드프레스 강좌 이렇게 세 개를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슬라이싱이 아니고 리스트 인덱싱인 경우 3번을 하면 어떻게 돼요?
3번은 가리키는 게 없죠? 3번은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한번 제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프린트 D라는 리스트에서 3번 엔터 이렇게 쳐보시면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범위를 벗어났다 그 얘기는 그죠? 리스트 인덱스가 아웃 오브 레인지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에러가 인덱스 에러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 수정을 한번 리스트 인덱싱, 리스트 슬라이싱도 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 수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0번에는 파이썬 기초 강좌, 사무자동화 강좌, 워드프레스 강좌. 1번에는 사무자동화 강좌, 2번에는 워드프레스 강좌. 이 D라는 리스트 변수에는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수정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무자동화 강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무자동화 강좌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냐면 D라는 리스트에 사무자동화 강좌는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은 사무자동화 강좌를 예를 들어서 엑셀 강좌로 한번 바꿔볼게요. 엑셀 강좌 하고 엔터 쳐보시면 사무자동화 강좌가 엑셀 강좌로 바로 바뀌었죠. 이러한 식으로 리스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0번, 1번, 2번, 3번은 수정을 할 수 있다 없다? 뒤에 3번, 뒤에 3번은 없죠. 아예 데이터가 C언어 강좌 이렇게 하면 3번은 아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에러가 여기 범위를 벗어난 리스트 할당이다. 그래서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수정을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스트 추가는 어펜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추가를 하면 되고요. 얘는 이제 리스트의 끝에 워드프레스 강좌 이 뒤에 끝에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 추가 D라는 리스트에서 점 어펜드 어떠한 데이터를 추가를 하냐? 그래서 문자로 C언어 강좌 추가를 해서 엔터를 딱 쳐보시면 여기 D라는 변수에서 리스트 변수에서 C언어 강좌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펜드를 이용해서 C언어 강좌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저희가 리스트 삽입이 있네요. 리스트 삽입 인서트를 사용해서 리스트 삽입 리스트 삭제 그다음에 리스트에서 이제 최대값을 가지고 오는 것 최소값을 가지고 오는 것 일단 리스트 삽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 삽입 그래서 파이썬 기초 강좌하고 엑셀 강좌 사이에 자바
강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리스트 슬라이싱 할 때 인덱스가 시작에서 0이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1번, 엑셀 강좌와 워드프레스 사이에 2번,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경계 부분, 시작에서 이러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인덱스 번호가 슬라이싱에서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리스트를 삽입할 때에도 이러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이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삽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기초 강좌하고 엑셀 강좌 사이에 자바 강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번호를 몇 번을 사용하냐면, 이 처음 0번, 그다음 데이터 사이 1번, 이 1번에다가 자바 강좌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라는 리스트에 인서트였죠. 리스트를 삽입하는 경우는 인서트. 인덱스 번호를 넣어줍니다. 여기 인덱스 번호 0번, 1번이죠. 여기가 1번. 네. 1번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요? 자바 강좌 이렇게 넣어서 엔터를 쳐보시면 파이썬 기초 강좌하고 엑셀 강좌 사이에 자바 강좌가 삽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바 강좌 이번에는 리스트 삭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삭제. D라는 리스트에서 자바 강좌를 한번 삭제해 볼까요? 자바 강좌. 삭제를 할 때는 이 데이터가 이 사이가 아니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가 아니고 이 데이터 자체를 가리킵니다. 0번, 1번. 자바 강좌는 인덱스 번호가 1번이네요. 삭제를 할 때는. 그래서 삭제를 할 때는 D점으로 이렇게 메소드 형태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d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D하고 인덱스 자바 강좌가 0번, 1번 있죠. 1번이다. 이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하고 엔터 치시면 파이썬 기초 강좌하고 엑셀 강좌 사이 자바 강좌가 삭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메소드라든가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제 필요할 때 그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가지고 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이제 새로운 어떤 인덱스 정수형 데이터, 여러 개의 정수형 데이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오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문자열 데이터니까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라는 리스트에 어떤 정수형 데이터 25, 또 35, 55, 10, 100, 1, 2, 20, 34, 이러한 여러 개의 정수형 데이터가 모여 있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E라는 리스트 변수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에서 최대값은 어떻게 가져오냐? 최대값은 그냥 맥스하고 가로 열고 E라는 리스트 가로 닫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최대값 1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소값은 민이라는 함수 가로 열고 E라는 리스트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와라 해서 엔터 하면 최소값은 2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어떤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는 튜플에 대해서, 네, 튜플은 뭐 순서가 있지만 어떤 수정은 불가능한 자료 구조이고요. 이 튜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